연일 백신 개발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진국들이 백신을 사전에 선점하며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백신은 돈과 힘이 없으면 빨리 맞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많은 나라들은 자괴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가장 많으나 콜드체인이 갖춰진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후진국들은 엄두도 못 내는 백신이며 모더나는 생산량도 적고 가격이 비싼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백신을 확보한 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비교 우위를 드러내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몇몇 극우 채널을 비롯해서 한국을 늘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언론들은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로 K방역 자랑하던 한국, 백신 확보는 제로라면서 일본은 인구의 두세 배를 선계약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공산국가화 되어가는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 유럽 백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같은 레드팀인 중국 백신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도 이런 불안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백신이 없어 백신 접종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K방역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량 검사를 비롯해서 위치 추적 등으로 감염자를 크게 낮춘 한국이기에 왜 백신은 느림보인가는 의견이 나올만 합니다. 방역은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코로나 탈출은 주요 국가 중에 꼴찌가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다소 느긋해 보이는 행보가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애틀란틱은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고 대량 생산돼서 접종이 가능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애틀란틱은 감염 학자들을 인용한 인터뷰에서 백신이 나온 뒤 아무리 짧아야 1년 6개월이 소요돼야 하며 그 이후에도 대량 생산이나 유통망 등을 점검해서 궁극적으로 백신은 수년에 걸쳐 접종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1세대 백신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을 크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소를 인용해 현재 많은 백신의 항체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면역력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고 전하고 특히 고연령일수록 항체는 빨리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대량으로 이뤄진 다음에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 정부의 백신 태스크포스는 이와 관련해서 초기 백신은 결함이 있을 우려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백신 태스크포스의 케이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모든 백신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단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백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주가는 정확한 근거 없이 낙관론만으로 요동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관해 최근 미국 기술주 선물 옵션에 관여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위험하다며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CNBC의 마켓 얼럿에 출연한 손정의 사장은 두 달 안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원래 400억 달러를 팔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그의 2배인 800억 달러를 이미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괜찮은 백신이 나오고는 있는데 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나 라면서 각종 성능이 좋다는 백신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좋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식의 황제 워렌 버핏도 최근 헬스케어 부분을 대량 매집해서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점은 백신 확보를 유리하게 하고 있으며 치료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백신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으며 여기에 치료제까지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백신 확보는 우려한 것과는 달리 인구의 상당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한국 당국은 백신이 아예 제로가 아니냐 이러면 한국도 결국에는 처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제로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와는 달리 한국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국은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천만 명 분을 합쳐 내년에 국민 3천만 명 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주요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태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목표를 언급하며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어느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 회사들이 오히려 한국에 계약을 하자고 반대로 제안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신중한 입장으로 좋은 가격과 더불어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화이자나 모더나의 선급금을 주고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할 수 있겠지만 자칫 위험한 백신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접근하면서 좋은 때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본에서 백신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비방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백신 치료제도 개발과 공급에도 중점을 두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투트랙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정말 개발하기 어려운데 그 예로 홍콩 사스가 발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백신도 백신인데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관해 한국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곧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4달 긴급 사용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마무리 중이며 어떻게든 연내 모든 임상 데이터를 정리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며 다음 달부터 긴급 사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로만 항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기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유행 속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이른바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만 2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쌓은 백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SK는 백신 생산량을 연간 5억 도스까지 확대해서 전 세계의 수출도 최대한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GC 녹십자 역시 다국적 계약사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 민간기구인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와 합의했습니다. 녹십자도 연간 최대 5억 도스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와 견조도 뒤처지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평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수준을 갖춘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방역이 무너지면 백신 생산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쓸만한 백신이 나오면 한국은 엄청난 양의 치료제와 백신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 세계로 백신을 수출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민에게 수주 안에 전원 백신 공급도 가능한 캐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굳이 비싸게 사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국적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 보고 구매를 보채며 검증 안 된 백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자국의 상황이 급한 나라들은 당장에 백신을 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다행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절한 글로벌 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위탁 생산 등의 협의를 거쳐 전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국가이며 지금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 최대한 전 세계의 백신 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치료제와 최상의 코로나 솔루션을 확보한 다음 일시에 백신을 투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세대 백신은 최대한 늦게 맞을 수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늦게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인데다가 자체적인 치료제나 백신 생산 시설까지 갖춘 상태이므로 일본과 같이 수억 도수를 준비했다며 박수치는 것은 다소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나온 소식에 베트남이 대충격을 먹은 이유. 인도네시아로. 베트남 정부가 30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 상담회에는 베트남 63개 지방정부 가운데 50여 개가 참여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외교부는 30일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삼성, LG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 300여 명과 50여 개 베트남 지방정부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트 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외교부는 물론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산업통상부 고위 관계자와 총리실 경제자문단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한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다.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하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뜻을 같이 해 성사됐다. 베트남에서 한국은 누적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이지만 올해 투자 규모는 5위로 밀려나는 등 주춤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노환 주 베트남 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주춤해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행사가 양국 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이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와 베트남 외교부 지방 외무국은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패널 토론을 통해 한국, 베트남 개발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민간 교류와 무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방정부 관계자와 한국 기업 대표단이 현장에서 투자 상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또 한국 기업인들이 애로나 건의 사항을 각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 체험관을 설치했고 LS 일렉트릭, 코트라, 코이카, 콘텐츠진흥원, 무역협회가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석탄 중심, 해외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석탄 생산을 위한 호주 광산 개발 사업이 달석탄 움직임 속에 좌초했고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붕아-2 석탄 화력 발전소 개발 사업 역시 위기에 몰렸다. 특히 베트남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어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도네시아로 향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 개발 사업 수익성 역시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평가다. 한전이 석탄 투자를 계속하는 한 해외 투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CLP의 철수는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 시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예측한 결과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지난 6월 발표한 베트남 전력시장 보고서에서 2020년이면 신규 발전 기준 태양광이 석탄 화력보다 저렴해진다고 분석했다. CLP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내고 석탄 화력 발전의 경쟁력 저하에 따라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이 접은 사업을 한전이 가져오는 셈이다. 한전은 발전소가 가동되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5년간 발전소 운영으로 9억 4,900만 달러 배당 수익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MWh당 72달러 수준인 석탄 화력의 발전 단가는 오르고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붕악-2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공기 지연 없이 2024년 준공된다 해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단가는 1MWh당 58달러로 석탄 화력의 발전 단가 1MWh당 약 80달러, 앱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전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불안한 석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 규모 3조 5천억 원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전력청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기업 바리토 퍼시픽 등과 함께 2000메가와트급 1000메가와트급 2기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의 사업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분 구조는 인도네시아 전력청이 51%, 바리토 퍼시픽이 34%다. 한전은 600억 원을 들여 지분 15%를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600억 원 투자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 KTI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고 자와 910호기 석탄 화력 발전소 수익성을 현재 가치 손실로 평가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은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을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KDI는 한전이 사업비를 과속 예상 외 사업을 계속할 경우 총 투자비가 증가해 약 884만 달러, 약 100억 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해외 투자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탈석탄을 선언한 영국 스탠다드 차타르 은행은 자와 910호기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 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전이 자와 910호기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바리토 퍼시픽과 합작해 만든 사업 시행 특수 목적 법인의 자금 조달 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KDI는 스탠다드 차타르 은행 등 상업은행이 금융 지원을 거두면 해당 자금을 한전이 충당케 돼 있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 가능성도 크다.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은 자와 910호기 건설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와 910호기가 들어서는 반텐주 자바섬 서부 칠레곤 지역 주민들은 지난 8월 두산중공업에 대한 금융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가기후 환경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전이 해외 석탄 투자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환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 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의 해외 석탄 투자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신회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전의 투자를 결정하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이 금융지원에 나선다면서 위험한 투자에 국민의 돈이 쓰이는 것으로 한전은 석탄 발전 투자를 멈추고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